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에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에러 바운더리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언적으로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리액트가 제공하는 컴포넌트이고요. 오늘은요, 이 에러 바운더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 코드를 통해서요, 이 캐치하지 못하는 에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예시 코드를 좀 수정해서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에러 바운더리가 어떤 에러는 캐치를 못하네, 그리고 또 어떤 에러는 캐치를 하네 라는 거를 살펴보면서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에러, 할 수 있는 에러, 할 수 없는 에러들을 살펴보면서 에러 바운더리의 목적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돼요. 네, 정확히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 짐작하는 목적을, 에러 바운더리의 목적이죠. 이거를 알려면, 설명을 드리려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브라우저의 구조예요. 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드리는지는 조금 이따 바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조금 깊은 지식일 수 있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의 구조를 함께 좀 설명드리면서요, 이 에러 바운더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여서 바로 그러면 각설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먼저 예시 코드입니다. 제가 계속 GitHub 레포에서 올려두었죠. 함께 영상에서 사용하는 예시 코드들을 레포에 올려두어서 여러분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그 넥스트로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엠라우터에서 안에 보시면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이 투두 리스트 보시면은 페이지가 있죠. 페이지라는 컴포넌트를 제가 투두 리스트라는 페이지를 선언해 두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 투두 리스트 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에러 바운더리 있고 투두 리스트 컨테이너, 이게 끝이거든요. 에러 바운더리는요,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대로 복붙해 왔어요. 바꾼 거라고는 여기 있는 에러 바운더리라는 거 하나, 문구만 바꿨어요. 요걸 렌더해라, 이렇게 알아보기 쉽도록. 그리고 안쪽에 있는 투두 리스트 컨테이너 살펴보면요, 예시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투두 리스트 컨테이너는요, 보시는 것처럼 로컬 스테이트 두 개가 있어요. 투두스랑 에러, 이게 있고요. 조금 수정을 제가 해두면,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죠. 수정을 해두면 보시는 것처럼 fetch toDoS라는 함수가 있어요. 비동기 함수인데요, API 콜을 하고 있어요. fetch를 호출해서 API 콜에서 toDoS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toDoS를 가지고 와서 setToDoS에 저장을 하는 거죠. 로컬 스테이트 값으로 toDoS를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throw해라 라고 되어 있고, 리턴하는 곳은 버튼 컴포넌트가 있고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가 있어요. 버튼 컴포넌트의 onClick, 클릭 이벤트 핸들러에 fetch toDoS 함수를 할당해 놨죠. 그래서 fetch toDoS 버튼 누르면 fetch toDoS 호출하겠죠, 이 함수. 그리고 투두 리스트 있네요. 이거 보면은 toDoS를 풀aps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프레젠테이셔널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1은 이 제목이 투두 리스트가 있고 toDoS를 맵 돌면서 리스트 태그를 그려주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컴포넌트이죠. 제가 이 예시 코드를 통해서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여기서 fetch toDoS 버튼 눌러볼게요. fetch toDoS 버튼 누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리는 게 정상 동작 하겠죠. 여러분 다 예측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조금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이 API 요청을요, 찾을 수 없도록 제가 여기서 주소를 바꿀 거예요. 이상한 주소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코드 동작을 확인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을 같이 해보죠. 만약에 여기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try catch 구문으로 여기서 에러를 캐치할 것이고, 캐치한 에러를 throw 해줬기 때문에 이 to-do list 컨테이너라는 컴포넌트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그걸 throw 해줬다 라면은, 이 throw 해준 에러는 당연히 에러 바운더리 컴포넌트로 감쌌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이고, 그거를 throw 해줬으므로 에러 바운더리 컴포넌트에서 캐치를 해서
에러 바운더리라는 게 노출이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에러 바운더리가 노출되는 거죠. 왜냐면 through에서 에러 바운더리에서 캐치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작시켜 볼게요. fetch to 버튼 누르면 에러 바운더리가 나올 것인가 했을 때 나오지 않죠. 에러는 분명히 발생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rror fetching to do's 땡땡 하고 에러 내용이 써있죠. error fetching to do's 땡땡 하고 에러 내용이 써있는 거는 제가 콘솔 에러로 여기 찍어둔 내용이에요. error fetching to do's 땡땡 하고 에러 내용. 여기까지는 실행됐어요. throw 에러로 던졌어요. throw 했어요. 에러를 throw 했는데 에러 바운더리에서 캐치를 못한 거죠. 분명히 에러 바운더리로 감쌌는데 여기서 throw를 했지만 여기서 캐치를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에러 바운더리에서 캐치 못하는 에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캐치를 못했을까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럼 먼저 캐치를 하도록 만들어 보자 입니다. 어떻게 캐치를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는요, 먼저요, 제가 set error, 이 로컬 스테이트를 하나 더 선언해 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hrow 에러를 하는 대신에 여기서는 set error를 통해서 에러만 셋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에러가 있을 때 이 비동기 로직, 서버를 호출하는 이 비동기 로직 바깥에서, 즉 이 이벤트 핸들러죠. fetch to do's라는 이 fetch to do's라는 이벤트, onClick 이벤트 핸들러 바깥에서, 이벤트 핸들러 바깥에서 throw를 해주는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 바깥에서 throw를 해주면은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동작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fetch to do's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에러 바운더리에서 캐치를 했기 때문에 에러 바운더리 느낌표가 렌더링 돼야겠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차이점은요, throw를 하는 위치잖아요. throw를 하는 위치가 이 이벤트 핸들러 안쪽이냐 아니면 바깥쪽이냐, 이 차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벤트 핸들러랑 관여 없이 이 fetch하는 비동기 로직, fetch라는 함수, 서버 API 콜하는 함수, 요 함수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트라이 캐치로 캐치를 해서 요 비동기 로직, 서버 API 콜하는 비동기 로직에서 발생하는 이 에러를 트라이 캐치로 캐치해서 이 에러를 throw 했을 때는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를 못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 비동기 로직 바깥에서 throw를 했을 때는 캐치를 했죠. 이 차이일 뿐이죠. throw한 위치의 차이. 그럼 이 위치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차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구조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 돼요. 네. 갑자기 브라우저의 구조가 왜 나오는지는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브라우저의 구조에 대해서는요, 제가 브라우저 렌더링 프로세스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간략한 구조인 거죠. 추상화된 구조.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자세하겠죠. 그런데 정말 추상화된 구조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벤트 뱅글뱅글 도니까, 그렇죠, 루프죠. 그리고 콜스택이 있겠죠. 콜스택이 있죠. 그리고 나서 크롬의 경우는요, V8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추상화된 구조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브라우저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 API들 제공하겠죠. 여러 API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던 fetch도 있겠죠. set timeout도 있겠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도 있겠죠. 이런 API들 제공하겠죠. 이런 게 브라우저의 구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 브라우저의 구조와 이 throw의 위치가 어떻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요 throw, 안쪽 throw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fetch라는 서버 API를 콜하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API 함수인 거죠. 이 비동기 로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비동기 로직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비동기 로직.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fetch API, 즉 서버 API 콜, 서버와 통신하는 로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사용자 이벤트죠. 클릭 이벤트, 온 체인지, 체인지 이벤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그리고 set timeout도 비동기 함수죠. 저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함수들, 그런 로직들 있죠. 비동기 로직들 쭉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로직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처리하는 주체가 달라요. 뭐와 다른지도 설명드릴게요. 일단 비동기 로직 어디서 처리하는 거냐? 이벤트 루프에서 처리해요. 네.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에서 처리하는 로직들이요. 이렇게 많은데 처리를 한다? 로직이 처리를 한다? 라는 거를 조금 더 깊게 파보죠. 이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C++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요. 명령어의 모음인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OS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네. 이 실행된다는 거는요. C++ 언어가 이제 OS에 의해서 파싱 돼가지고 메모리를 점유한 채로 프로그램에서 프로세스로 된 거거든요. 이 메모리를 점유해서 프로세스가 되는 건데 처리라는 거는요. 더 정확히는 뭐냐면 실행 컨텍스트를 가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로 넘어왔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 자바스크립트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그 실행 컨텍스트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다룰 거예요. 정말 간략하게 실행 컨텍스트가 뭐냐 했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결국에 언어잖아요. 이 언어가 파싱돼서 이제 실행이 되려면 실행을 하기 위한 정보들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변수, 이름, 함수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스코프 체인, 자바스크립트는 또 스코프 체인이 필요하죠. 알아야 하죠. 그리고 또 디스값이 있죠. 자바스크립트의 디스값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정보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인데요. 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컨텍스트인 거예요. 이 추상적인 개념은요. C++로 구현되어 있어요. C++ 클래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말씀드릴게요. C++도 이게 뭐냐면 소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보면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 클래스가 있죠. 그런 클래스처럼 똑같이 C++에도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 클래스 안에 실행 컨텍스트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로. 그 실행 컨텍스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변수 정보, 함수 정보, 스코프 체인 정보, 디스 정보들이 프로퍼티드 같은 걸로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 브라우저가 C++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 컨텍스트도 C++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브라우저 실행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텐데 그 실행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이 실행 컨텍스트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되냐면 이 이벤트 루프라는 것 안에서, 이벤트 루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주체가 돼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벤트 루프도 또 C++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도요. C++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엔진도요. 자기 나름의 실행 컨텍스트를 관리를 한단 말이죠. 자기 나름의 실행 컨텍스트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 실행 컨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관리하는 실행 컨텍스트는 조금 자리가 좁으니까 옆으로 갈게요. 이 실행 컨텍스트는요. 아래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벤트 루프가 관리하는 실행 컨텍스트랑은 다른 주체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이벤트 루프가 관리하는 것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관리하는 것은 다른 실행 컨텍스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가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지금 에러 바운더리 얘기를 하면서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할 수 있는 에러, 캐치할 수 없는 에러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캐치할 수 없는 에러는 이 비동기 로직들이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답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행 컨텍스트가 달라서 그래요. 실행 컨텍스트가 달라서 그래요. 실행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주체가 달라요. 실행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주체요. 이벤트 루프 주체가 관리하는 이 실행 컨텍스트에 포함된 코드들은 즉 fetch, 이벤트 처리하는 거, set timeout, request animation frame 이런 코드들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실행을 하면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겠죠. 이 생성된 실행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곳은 이벤트 루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에러 바운더리는 여기서 발생한 자바스크립트 에러들을 캐치하지 못할까? 에러 바운더리가 관리되어지는, 에러 바운더리가 실행됐을 때 실행된 컨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관리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가 리액트로 개발을 하잖아요. 리액트로 개발을 했을 때
이 리액트로 개발한 컴포넌트들은요, 결국에는 번들링이 되죠. 번들링이 돼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되죠.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서 결국에는 이 스크립트 태그가 다운로드를 받죠. 이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그렇게 돼서 이 리액트를 포함한 저희가 선언한 컴포넌트도 있겠죠. 이런 컴포넌트들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전달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게 전달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파싱을 해서 관련된 실행 컨텍스트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생성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 컨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생성한 실행 컨텍스트고, 이건 언제 생성이 되냐면 이 리액트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이런 코드들이 번들링 돼서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이 번들링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져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때 실행되는 거예요. 즉 이벤트 루프와는 실행 주체가 다른 거예요. 실행 컨텍스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서 발생한, 즉 fetch API, 이벤트, 사용자 이벤트들, set timeout, 사용자 이벤트 핸들러, 사용자 이벤트를 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들, set timeout, request animation frame, 이런 코드들은요, 여기서 발생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 그거는요, 여기 이벤트 루프가 관리하는 주체, 이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실행 컨텍스트에서 발생하는 에러기 때문에 여기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관리하는 실행 컨텍스트에서 발생한 에러 바운더리가 확인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는 못해요. 왜냐면 얘는 리액트가 제공하는 거니까 이게 파싱을 해줘야지 여기서 실행이 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관리하는 애인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핵심이에요. 이 에러 바운더리의 목적은요, 리액트, 즉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에서 실행되는 이 리액트에 관련된 모든 코드들은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저희요, 이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는요, 리액트 까보기에서 많이 같이 자세하게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렌더 페이지 있고요, 커밋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자세한 내용들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가장 처음에 리액트 엘리먼트 트리를 만든다. 엘리먼트 트리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파이버로 확장이 된다. 파이버가 VDOM이죠. VDOM의 노드니까요. 이 VDOM이 이제 실제 돔에 반영이 돼서 돔으로 인해서 브라우저 렌더링 프로세스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브라우저 렌더링 프로세스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는 여기까지인 거죠. 커밋 페이지. 여긴 커밋. 여긴 렌더 페이지. 이런 과정이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발생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들은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할 수 있는 에러인 거예요. 캐치할 수 있는 에러. 여기에서 이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 안에서, 즉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파싱한 코드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가 발생했다. 그 모든 에러들은 리액트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바꿔준 거, 여기 if 에러가 있다면 throw 에러 해라. 요 부분, 요 안쪽이 아니죠. 이 비동기 로직을 타고 트라이 캐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이벤트 핸들러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바깥쪽, 즉 여기는 무엇이냐?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에 실행될 때 그 렌더링 프로세스 가운데서 실행되는 코드잖아요. 여기에서 에러를 throw 하게 되면은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동일하게 다른 예시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어떤 거냐면 이 투두리스트 컴포넌트 있죠? 이건 더 실제적인 예시예요. 이 투두리스트 컴포넌트가요, 투두스를 프랍스로 받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예시는요,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에러예요. 이 에러는 당연히 어떤 기간 안에 있을까요? 그쵸?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 안에서 발생하는 에러겠죠? 어떤 에러냐면, 이런 경우가 실제 현업에서 있죠, 종종. API 문서에는 분명히 이 투두리스트에 선언하는 것처럼 투두스가 배열로 오는 거예요. 이건 undefine이 절대 올 수 없어요. 만약에 투두스가 하나도 없다 하면 빈 배열로 오는 거예요. undefine은 안 와요.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투두스도 이렇게 프랍스를 선언해 두었는데, 뭔가 서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투두스가 undefine으로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언해 놓은 게, 여기서 이제 긁어온 게, 패치해 온 게
undefined로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빌드 타임 에러가 나겠죠. 저희 쪽에서.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오고 이 서버에서 오는 걸로 그대로 만약에 넣었다 했을 때는 뭔가 undefined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저희 쪽에는 여기에서 옵셔널 체이닝을 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undefined이 오면은 맵 함수를 참조할 수가 없죠. undefined 안에 맵 함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그 런타임 에러는요, throw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는 에러 바운더리에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러 바운더리를 쓰는 또 하나의 장점인 거예요. 에러 바운더리를 썼을 때는 여기서 에러를 throw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서 런타임, 즉 이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가 언제 발생한 것?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 가운데 그 과정에서 투두리스트를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에러는 투두스가 만약에 undefined이 돼서 발생하는 거죠. 그런 에러는 에러 바운더리에서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코드를 보면요, 에러 바운더리가 렌더링 되어 있는 거예요. undefined을 props로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이런 에러가 당연히 똑같은 에러가 말하겠죠. undefined는 참조할 수 없다, 맵을. 여기서 잘 에러 바운더리가 캐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거든요. 이 에러 바운더리라는 것은요, 결국에 정리할게요. 오늘 강의 정리할게요. 에러 바운더리라는 거는요,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 안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럼 바깥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뭐냐? 그게 비동기 로직들인 거예요. 네, 비동기 로직들. 예를 들면 fetch, 또 이제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set timeout, request animation frame, 이런 것들은 캐치를 못해요. 얘만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주체가 이벤트 루프예요. 이벤트 루프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얘는 주체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에요. 즉 주체가 달라요. 브라우저 구조에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이 로직들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캐치를 못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 안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캐치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흰 화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에러 바운더리로 저희가 잡아놓은, 바운더리 쳐놓은 이 컴포넌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러 바운더리를.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비동기 쪽에서도 활용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즉 에러를 저희가 리액트 렌더링 프로세스에 태워야 돼요. throw 에러라는 코드를 태워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저랑 함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에러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깊게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